자, 시간이 벌써 마지막 키워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체보다는 이 기관 보호 예수 물량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관련된 이제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만 하더라도 오늘 8만 원 선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걱정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카카오뱅크 주가에 대해서도 괜찮고요. 혹은 기관들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두 분께 의견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범준 전문가님, 오늘 카카오뱅크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카카오뱅크는 저는 안 봤습니다. 난 안 안 봤다. 봤는데 네, 사실 이게 보호 예수 물량 이거는 일정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언제 네, 풀리겠다는데. 일정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오늘까지 일정을 이미 알고 있는데 걱정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약간 말이 좀 안 맞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릴 거다. 그러면은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된다. 근데 들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고점에서 물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뭐 밑에서 잡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 전에 파셨을 것 같은데 뭐 보호 예수 물량만 풀린 거지 사실 카카오뱅크의 기업의 문제성이 있는 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사실 기업의 문제성은 없고 그냥 보호 예수만 풀렸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신규 상장주나 뭐 그 이미 상장했던 뭐 종목들도 다 이런 절차를 밟고 오기 때문에 뭐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보호 예수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는 사실 이례적으로 다들 나와 있는 계획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하기엔 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기관들이 이거는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카카오뱅크를 지금 예시를 들었으니까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오늘 마이너스 조금 더 해가지고 한 20% 빠졌다. 근데 기관이 마이너스 20%인데도 던졌다. 그래도 기관은 엄청난 수익입니다. 네, 아, 기관은 사실 공모가에서 던져도 엄청난 수익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차피 이 카카오뱅크라는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네. 이건 굳이. 뭐 워낙 당연한 일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으면 오히려 더 고마워해야 될 일 아닐까요? 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제 생각은 그렇다고. 전문가님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또 거론된 종목들이 다 고평가 논란을 면치 못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정수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뭐 보호예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보호예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의무 보호예수가 있고 그냥 일반 보호예수가 있는데 의무 보호예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의무적으로 그 계약으로 그러니까 락업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으로 할 건지 3개월로 할 건지 2년으로 할 건지 딱 그걸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안 팔겠다. 그럼 왜 그때까지 안 파느냐? 뭐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거나 아니면 많이들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장치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뱅크는 지금 1개월이에요. 좀 전에 김범준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상장하고 나서 언제 풀릴 거에 대한 얘기는 이미 벌써 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잘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요. 그렇죠? 상장 공모로 들어가서 공모가로 들어가서 사신 분들도 있을 거지만 상장을 한 이후에서 들어가신 분도 있겠는데 뭐 이래저래 이게 다른 쪽에서 매매하다가 카카오뱅크 좋아 보이는데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빠졌으니까 들어가자 하시는 분들 사실은 보호예수 물량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들어가다가 이제 지금 떨어지니까 좀 불안하시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떨어질 때서 무조건 빠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량 매도 물량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의무적으로 뭐 몇 개월 동안에서는 락업을 걸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거래량 보면은 그렇게 많이 거래가 실리지는 않았어요. 수급도 한번 잠깐 보겠는데 수급도 보면은 팔기는 팔았는데 연기금은 오히려 거꾸로 샀거든요. 물론 여기서 지금 시간에서 이제 그 주고받고 하는 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거래량들이 많이 실린 것 같지는 않아서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반등을 줄 것도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꼭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무조건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한정 짓기에는
굉장히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서도 보호예수 물량이 떨어졌는데 주가 무조건 빠졌느냐? 거꾸로 올라간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수익이 났는데 지금 팔아서 수익인데 물량 많은데 여기서 이때 확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접근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뱅크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시중은행들이 지금 이제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도 이제 인터넷 은행에서 이제 시가총액도 이제 커졌고 상장도 됐고 그래서 이제 이쪽도 규제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이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호예수 물량 떨어진다 계속 얘기 나오죠. 거기다가 좀 전에 규제 들어간다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 이제 손절하게 돼 있는데 개인 투자자 손절하고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서는 아시아나 항공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떨어질 때에서 함부로 줍는 게 아니고요. 째려보고 있다가 개인 투자자 막 손절하고 던지잖아요. 그러면 바닥에서 주워 담으면 돼요. 어차피 많이 빠지면 조정받으면 이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개인 투자를 물타기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함부로 던지지 마시고 개인 투자자들 다 손절을 안 나게 아시아나항공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쪽 빠졌다가 바닥에서 주워 담으면 카카오뱅크는 저는 어쨌든 떨어지면은 뭐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설마 뭐 5만 원 떨어지겠어요? 뭐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면은 싸다고 보거든요. 글로 밀리면 적극 매수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여기에서 큰 수익 나올 수 있다 보여져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와 더불어서 최근에 또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들 보호 예수 물량과 더불어 이슈 때문에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속 시원한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위원님들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 두드리시면 이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릴게요.